하고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고 해도 되고 안 하고 해도 되고. 지금 가을철에 이제 그 마늘, 양파 우리가 마늘이나 양파를 심는데 얘네들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될 것이냐. 이제 100평에 마늘 심는 비료를 우리가 가을 파종에 100평의 비료량 대비 이렇게 잡으면 대비는 100평에 뭐 500에서 1톤 대비는 그래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0평에 대비는 이거 농가마다 사용하는 게 달라요. 뭐 한 300kg부터 한 1000kg까지. 그리고 비료 돈이 많이 들게 하는 비용과 적게 들게 하는 거. 돈이 적게 드는 비료 재배는 명품 300 요걸 100평에 한 포에서 2포 정도. 그리고 요소를 한 포. 이 말은 명품 300을 점질 땅에는 비료를 많이 쓰면 높다는 거죠. 용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질 땅에는 용탈이 좀 되는 거하고 합하면 비료 한 포가 우리가 한 포가 속효성이 0.8의 이시를 봤을 때 우리가 요 세포를 구성했을 때 이시 값이 0.38이 있다. 2.4의 이시 값이 된다. 그런데 대비에도 이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비를 많이 쓸 때는 우리가 비료를 줄여야 됩니다. 대비를 많이 쓰면 비료를 줄여야 되고 대비를 안 썼을 때는 2포, 1포, 10포를 줘도 괜찮다. 그러면 요게 경비가 100평에 뭐 요래여 가지고는 한 45,000원대 45,000원 정도. 그런데 비료를 갖다가 요렇게 안 하고 마늘, 양파 심을 때 양파, 마늘을 심을 때 요렇게 안 하고 100평 기준에 대비를 한 300kg에서 1000kg를 넣고 그 다음에 비료를 올 코팅은 한 번에 척조 벼에 쓰는 거. 그 길이. 그러면 요 비료는 30에서 32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 단위가 이렇게 나와요. 두 단위가. 그런데 32에 77인가 있는 것도 알아요. 요거는 그러면 요 비료 한 포가 33,000원 정도. 약 이 정도. 그걸 그 합니까? 네?
4만 지금 농협에서요. 예, 번번에 직접 32에 77이 예. 38,200원 하거든요. 그래 비싸요. 예, 38,200원 한다고요? 예, 예. 농협에서요. 38,200원. 이 비료가 인터넷에 직구로 하면 조금 쌀한 거는 모르겠어요. 예. 그럼 이게 농협마다 지금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 조금은 차이 있어도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3만 이러면 가성비가 높아져요. 그럼 질소함량 1%에 1,000원씩 치는데 1,000원 더 지기라고. 인상가리 코팅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완효성은 18에서 24%까지 나와요. 24%, 22%까지 나오나? 22%. 24도 있습니다. 24도 있어. 24. 완효성 비료는 이걸 비료를 잘 물어봐야 돼. 면분 300도 요소가 30. 30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질소분이 요소 10개 중에 1개가 코팅된 거예요.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얘도 10개 중에 1개가 그 완효성에 이름 붙었어요. 1개가 들어있으니까. 요소 18개 중에 1개만 코팅이 돼요. 그럼 속효성이 봐요, 우리는. 그런데 완효성은 질소만 코팅됐다. 질소 코팅이에요. 완효성은 질소만 코팅이 됐다. 질소만 코팅이 되는데 이것도 가격대가 2만 몇천 원씩이에요. 19,000원. 가격대가 19,000원. 그러면 얘가 훨씬 가성비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얘는 프로가 조금 낮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요 비료들은 이 시값을 한 포에서 이 시값을 0.3을 계산해요. 그럼 0.3을 계산하면 요것들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심을 땅들은 가성비가 많이 비료값이 올라가요. 그런데 요것들은 비료가 빨리 추진하기 때문에 추비를 짜줘야 돼요. 요거는 비료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추비를 짜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추비를 자주 못하는 곳에서는 이게 유리하고 추비를 자주 하는 곳에서는 이거는 그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추비를. 그래서 요렇게 하면 비용이 맹금산 며칠 얼마냐? 3만. 맹금산 거래네. 싸. 만몇천 밖에 안 해. 복합비료. 요소가 많으니까 싸지. 인산하고. 복합비료 수준이니까 만몇천 밖에 안 해. 근데, 요거는 19,000원대고 요거는 3만원대 넘기된다면, 요 비료는 가성비가, 높아요. 그럼 요거는 5포를 쓰는 건데, 완성은 5포는 것도만 약 96,000원 들어가요. 요거는 사용했을 때, 요것들은 96,000원이에요. 5포를 쓴다. 그럼 요거를 5포서는 요거는 15만원 하고 58이 40 19만원. 그러니까 요소 빠진 가격. 요건 5개만 요걸 했어요. 요거를 5포를 썼을 때 요거를 요 비료를 5포를 썼을 때 5포를 썼을 때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 포 빼고 요소를 넣으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걸 썼을 때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경제적 비용을 감안해서 우리는 비료 써야 돼요. 그럼 올코팅을 써야만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럴 때는 올코팅을 써야 되지만
올 코팅을 안 써도 우리가 추비로서 합당을 할 수 있다 싶을 때는 올 코팅이나 완효성을 안 쓰고 추비를 합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우리가 추비를 할 기간이 봄 가뭄이 있으면 추비를 못해요. 그럼 마늘 농사가 양파 농사가 안 된답니다. 봄 추비나 이거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구성을 해요. 그러면 1안, 2안, 3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올 코팅으로 갈 거냐 완효성으로 갈 거냐. 그럼 완효성으로 간다면 완효성 몇 평에 완효성 비로 4포, 그 다음에 요소 1포 정도로 하면 가성비가 좀 적게 들죠, 비료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추비를 못하는 땅에 하는 건데, 완효성 비료가 19,000원짜리 2만원대 이하를 쓰면 4포 쓰면 요게 4포니까 8만원. 그 다음에 요소 1포는 13,000원 정도, 약 5,000원 내외. 그럼 요소는 12,000 얼마에서 15,000원 정도 가격한다는 거예요. 12,000원에서 12,000원, 15,000원. 그럼 요 가성비를 하느냐 비용을 나누느냐. 그래서 마늘에 대한 양파에 대한 기비 사용량, 그리고 비료를 주고 가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스가 암모니아 가스,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비료 구성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많아요. 질소량이 많으니까. 명품 산백이 질소가 30%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30에 10에 8이라는 비료는 요 구성이 비료 성분이 30에 10에 8 질소 많고, 그럼 요소 한 포를 썼을 때는 질소 함량이 60하고 46%하고 그러면 많죠. 106% 정도 질소 함량이 나오는데 암모니아 가스 양이 늘었다. 그래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제대로 암모니아 가스를 좀 빼야 되는 단점도 있어요. 암모니아 가스. 그런데 코팅 비료나 완효성을 썼을 때는 완효성 속에 들어있는 질소는 코팅이 되어 있고 암모니아 가스 적게는 소량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코팅이 안 돼도 얘는 가스가 안 나오죠. 암모니아 가스가 안 난다. 그래서 비료가스는 누구냐? 비료가스는 질소분이라는 거예요. 암모니아 대질소, 코팅이 안 된 비료에서 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요소 비료의 가스, 그게 명품 산백에 들어있는 요소, 질소 성분이 가스가 나오고 요소가 가스 나온다. 그래서 이 비료의 가스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일찍 심을 때, 고온기에 심을 때는 암모니아 가스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엮는 게 다른 게 아니다. 그럼 지금은 이 시값을 좀 낮추어야 돼. 그러려면 요소 한 개, 명산백 한 개나,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요렇게 구성해도 요거는 가스가 많이 안 나옵니다. 구성의 방법에 따라서 암모니아 가스. 그래서 여기에서 명품 산백 한 포, 그 다음에 요소 한 포 이랬을 때 이 시값은 1.6이 되지만은 그러나 가스는 좀 줄어들는, 세포로 돼서 2.4가 되고 가스가 줄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도 우리가 알을 못 받는. 그래서
마늘, 양파 심을 때 요 방법을 해서 심고, 그러면 골물될 때 물이 충분히 다 올라가야 된다. 물이 안 올라가면 그 자리에 가을에 가물으면 그 자리에 비료가 농축이 됩니다. 비료 염증이 되어버린다. 골물될 때. 그러면 이런 비료 구성 요소를 했을 때 골물될 때 물이 안 올라가면 그 자리에 비료가 넘쳐나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뭐 고랑의 맛대가 되는 게 아니고 위에 두둑에 두둑에까지 잠길 정도. 물빨이 다 뻗쳐야 된다. 그래서 물이 안 올라간 자리는 골물됐을 때 바가지로 풍겨서 물을 같이 죽시가지고 같이 합렬시켜 합을 해야 된다. 합을 한 거는 비료가 안으로 더 올라가지 않아요. 위에 그 로타리지에 또 모리 높은 자리에 그는 물이 안 올라가면 물을 풍겨야 된다. 그리고 마늘 심고 난 다음에 배수가 철저히 잘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마늘이 앙이 가힘이 없고 그럼 비료 용탈이 됐다. 골물이 많이 차가지고 그래 될 때 마늘이 골물 찬 자리에 비료 용탈이 된다. 비료 용탈, 배수. 그리고 마늘을 심었을 때 몇 킬로 이하 되면 돈이 안 되나? 역시 양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당 마늘은 평당 한 평에 8kg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다. 그리고 양파는 1평에 40kg대 정도, 제한 30kg 이상, 30kg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 약 40kg대. 그럼 40kg대의 저배 40kg. 그래야만이 이 경제성이 두 개가 맞아요. 근데 양파를 한 망의 가격을 봐야 되는데, 한 망의 가격을, 한 망은 경영비가 들어가요. 지금 안 그래? 한 망 정도 경비가 들어야 돼. 한 평에 한 망 정도 경비 지출. 그럼 1.5망 넣으면 5망이, 0.5망이 내 몫이야. 그러면 양파가, 그러면 30kg에서 40kg. 그러면 경영비가, 양파 경영 20kg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남는 몫이 내 몫이다. 그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4kg가 경영비에 들어가고, 마늘도 4kg가 경영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남은 몫이 내 몫이다. 그럼 그 키로 경영비를 빼고 다 수확해야만이 적자가 안 나는 경제 수준을 맞춰낸다. 그 마늘, 양파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많이 심고 있으나 그에 대한 생산과 수익은 다 각각 다르네. 제각각 다른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할 것이냐, 그 차이. 누가? 그 전에 그거 하면 저온기에 비료 흡수율을 높이려면은 뭐 보온하고 습도 조절하고, 예. 그래 해도 또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조금 흡수율을 거기 저온기에 높일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그 자료에 나와가 있는 예. 대로 그린 컬러에 설탕 함량의 조절로 해서. 예, 그런데 토양의 희비양을 늘려놔야만이 병이 없어요. 양파, 마늘은 겨우 저온기에서 벌레가 알을 까서 산란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먹을 벌레들이 있어요. 그럼 양파, 마늘은 우리가
살균제, 살충제를 갖다가 뭐 입제를 이거는 살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병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고자리파리, 이 고자리파리는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을 맺었을 때 물방울에 의해서 우리가 상하고 난 다음에 냄새 날 때 고자리파리가 알을 깐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약이 고자리파리 이거는 입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무눈병, 이 또한 여백이 안 되면 이 병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흑색석은병 이 또한 없다. 그럼 양파에는 약을 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병이 비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마늘에는 요 정도에다가 합해서 녹병이 있고, 그 양파에는 여기에다가 노균병이. 노균병이라는 거는 거의 대다수 가리가닥 고온열상에서 생깁니다. 가리가닥. 그럼 노균병이나 이런 병들은 비료가 부족해서 양파 잎 속에 여기 직사광선, 그 직사광선에서 안에 있는 그 열상, 그럼 그 양파 대롱 안에 들어있는 그 상부에 있는 햇빛에 열상에 의해서 세포가 상했다. 그러면 질소를 충분히 맞춰주면 이런 병들은 안 생긴다. 그런데 마늘의 녹병은 병으로 여겨서 직접 들어가는 균이니까 이건 방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료를 아무리 줘도 들어가는 거예요. 녹병은 방제를 해야 된다. 마늘의 녹병. 마늘의 녹병은 꼭 잡아야 된다. 그럼 요거 방제만 2번 정도 해주면 마늘에는 영양제만 자주 치면 되는 거지 살균제나 살충제는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흙볼에 비료를 줘서 녹이가 분포를 하거나 뭐 볼물 내릴 때 물 들어갈 때 녹이 엮거나 어떤 방법을 해서 이식값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을에 이식값이 2.5가 돼도 괜찮아요. 겨울에는 2.7이 돼도 괜찮아요. 봄에는 2.5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1.5대로 내려가요. 그래야만이 다수하고 있습니다. 그 마늘이랑 양파 이식값은 2개가 동일합니다. 이 기준값.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가을에 심는 데는 잘해도 봄에 비료가 추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봄에 여름에 요 사이에 겨울 지나서 봄에 비료가 추비가 마늘 같은 경우는 100평에 요소 5번, 6번까지 먹어요. 그 양을 안 준다는 거예요. 친구가 몇 퍼죠? 추비. 주비 다 합해가지고 한 세포. 추비, 기비 합해서 세포? 아니 주비만. 추비만 세포. 추비만 세포면 기비는 9포. 기비는 완효성 6포. 작년에 했던 200평, 100평. 100평에 세포. 100평에 세포. 안효성 세포.
그 다음에 몸 주비가 몸쪽 다 합해가지고 세포. 몸 주비가 이러면 총 6번인데 이러면 양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그럼 요 정도 하면 요 완효성에서 질소 부분이 약했거나 몸 주비에서 요소가 안 들어가고 복합이나 NK가 들어가요. 요소만 세포했다면 양이 더 나올 수 있다. 기비할 때 기비할 때. 요소를 하나도 안 썼어. 안 쓰는 바람에 예. 안 써서 그런지 가을 성장이지. 성장이 떡수 늦더라고. 예. 가을에 성장했어요. 예. 그래서 가을에 이식값을 맞춘다고 비료량을 맞추는데 가을에 비료량이 포대기 수는 많은데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속효성 주포를 쓴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 명품 산소 산포 요소 산포 쓴 것보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못하다. 비용은. 그런데 비용을 많이 드는데 못하다는 얘기. 요 두 세 개는 339 이식값이 얼마인데 0.9밖에 안 나옵니다. 0.9는 가을에 잘못하면 마늘이 고다리 파리 생기면 무릎에는 죽어. 22일 죽는다고 우리끼리. 그런데 요렇게 해놓으면 가을에 건강하다. 추비만 주면 되는데 겨울에 90%를 안 덮으면 요렇게 해도 괜찮아. 추비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마늘이 올라올 때 우리는 촉이 터가지고 한 이파리 두 이파리 나올 때 이 시각 척기에 비를 줘야 돼. 비가 안 오도. 비가 안 올 때는 살짝이 시나요. 그럼 비가 올 때는 가을에 비를 줘야 돼. 그럼 우리가 마늘 심어서 이제 골물 되기 전에 비를 적게 했으면 놀골에다가 비를 흩치가지고 골물 되기. 요소비를 흩치가야 돼. 그러면 요소비를 흩칠 바에는 차라리 로타리 7대 0 일수지. 로타리 7대 0. 그래서 비로 치는 구성을 만들어요. 비로 치는 구성. 그래서 전체 시비가 질소 함량 질소 함량 20kg에 20%에 나오는 게 1kg 나와요. 그저 20%에 질소 함량 30%에 1.5kg 나와요. 30%. 그러면 10%에 500g밖에 안 들어가요. 10%. 질소 함량 30에 1.5kg. 질소 함량 20이면 1kg 되잖아요. 그럼 요 비료 속에 질소 함량 계산하면 낫다는 거예요. 몇 생산이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간 게 완효성 세옥의 몇 프로냐, 질소 함량. 여기 질소 함량 몇 프로? 완효성 24%. 24. 24% 곱하기 24-9이고 3. 그러면 요거는 72. 72%. 그 다음에 봄에 비료인 거 요걸 계산해. 요소. 요소만 세포. 요소만 세포. 요소만 세포는 46%의 세개면 120에 3, 18이면 138. 그러면 여기 더하기 138을 그럼 총 합산하면 210 30, 70 100 올라가고 210 210이 나오는 것 같으면 키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마늘이 실질적으로 질소 함량 10%에 1kg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비료 양이 먹은 양의 그 생산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소 함량 30에 1.5kg 안 되고 40에 1.5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0에 1.5kg 계산하면 40에 1.5kg 계산하면 이러면 얼추 생산이 맞지. 그러면 마늘이 5kg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몇 킬로야? 100당. 그러니까 10kg는 안 나왔고, 택도 없지 진짜. 8kg 안 나왔고, 그럼 6kg 안 나왔고, 그럼 5kg인데. 그래서 5kg, 6kg. 그럼 5kg 나왔다는 요구하고 말이지. 그러면 질소 함량 40%에 1kg 나온다는 거예요. 1kg. 아니 1kg. 양파는 좀 맞아지는데 마늘 이거는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용탈도 심하고 물이 찌느냐 찌느냐. 그래서 질소 함량이 30에 1.5kg가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생산한 거는 토양 환경이 안 좋아서 질소 함량 40에 1kg, 40%. 40%에 1kg. 계산했을 때 더 나와야 돼. 그래서 마늘에 앞으로 메뉴를 개발할 때 오늘 강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그러면 질소 함량이 40%에 1kg 나오는 거 있고 질소 함량이 20%에도 1kg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편차가 생깁니다. 비료량에 따라서. 그래서 마늘 재배에서는 두둑을 높게 해야만이 생산이 늘어난다. 두둑. 그러면 친구가 재배할 때 마늘 두둑이 낮아서 생산이 감소할 수 있어요. 두둑 높이가. 그래서 오늘 좀 낫다고 봐요. 그럼 두둑이 낮으면 생산이 감소해. 용탈이 심하다. 그럼 질소 함량 40%에 1kg면 이거는 생산이 감소됐다. 20%에 1kg 나와요. 그럼 환경 조건을 잘했을 때는 20%에 1kg 나오는데 질소 함량 40%에 1kg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올해는 심을 때 양띠기를 잘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소 함량을 잘 맞춰야 된다. 밖에 있는 밖에 손님 마시. 네. 네. 그래서 질소 함량을 잘 맞춰야 돼. 그것도 질소 함량도 관계 있는데 토양에 물이 안 차게 무슨 요소를 잘 해야만이 마늘이 다소간다. 그렇게 마늘은 마늘 양파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여튼 요거 사진 촬영해가지고 그러고 예. 아까